혹시 통조림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간편하고 보관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현대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원처럼 여겨지지만 금속 캔을 여는 그 순간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과연 처음 담겼을 때와 같은 모습일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이 음식에 원래 들어있던 미네랄은 서서히 분해되어 국물로 빠져나가고, 더 무서운 것은 통조림 자체의 화학 성분이 이미 당신의 매 끼니 속으로 스며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할 통조림 식품들, 특히 아래에 소개할 10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먹지 않을 수 있을 때는 굳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과일 통조림입니다. 이건 아마도 가장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식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누구나 생과일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일 통조림도 건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신선한 과일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통조림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비타민 손실입니다.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통조림 과일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라집니다. 다음은 미네랄 이동입니다. 원래 과일의 미네랄은 과육 안에 있어야 하지만 통조림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그 영양분이 주변 액체로 빠져나갑니다. 즉, 통조림 안에 당분이 섞인 물까지 모두 마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먹는 과육에서는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물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설탕 시럽이든 과즙 시럽이든 혹은 듣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천연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든 본질은 설탕이 가득 찬 액체일 뿐입니다. 한 통에는 설탕이 25g에서 30g, 적어도 15g에서 20g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과일 자체 즙에 담겼다고 적힌 제품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육을 갈아 즙만 남기면 거기에 과일의 섬유질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수호, 웨이 과일즙이라는 것은 대개 같은 과일을 여러 번 짜내고 농축한 뒤 다시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생화학적으로 보아도 그 당이 과일에서 왔든 다른 원료에서 왔든 우리 몸에서는 구조가 같아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과일 통조림을 먹을수록 혈당은 빠르게 오르고 대신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은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처럼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통조림 과일을 습관처럼 먹는 사람일수록 이 사실은 더 뼈아프게 다가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토마토 소스와 파스타 소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통조림 파스타를 사와서 집에 와 간단히 면만 삶아 비비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편리해 보이지만 재료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스 반컵 안에만도 8g에서 12g까지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사용된 식물성 기름도 대부분 값싼 종류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마토 자체는 원래 산성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이 산미를 중화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레몬산, 구연산, 그리고 기타 산성 보존제가 추가됩니다. 이 세 가지는 통조림 속 금속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산성을 띠며 결과적으로 통조림 내부의 화학 물질이 음식으로 스며드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산도가 높은 음식일수록 이런 위험은 배가 됩니다. 이런 물질은 인체의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미량일지라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토마토 소스를 먹고 싶다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내부 코팅제가 녹아들 위험이 없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토마토가 제철일 때
싸게 사서 한꺼번에 갈아 냉동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써도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수정 어르신처럼 요리에 시간을 많이 못 들이는 분들도 전자레인지에 살짝 해동해 쓰기만 해도 신선하고 안전한 토마토 소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조미된 통조림 콩입니다. 보기엔 평범한 삶은 콩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통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무려 18g 이상으로 같은 양의 콜라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온갖 인공 향료 색소, 그리고 각종 식품 첨가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처럼 이 통조림 콩도 대부분 산성 양념에 절여져 있는데 이 산성 환경은 통조림 금속을 분해시키기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게다가 콩은 원래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인데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도 조림액 속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림 국물은 버리고 콩만 건져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남는 건 설탕과 첨가물뿐인 껍데기 콩일 뿐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무런 조미가 되지 않은 단순히 물과 소금만 들어간 콩 통조림을 고르는 것입니다. 통조림을 따서 물을 따라내고 가볍게 헹궈 쓰기만 해도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건 아예 생콩을 사다가 직접 삶아 먹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수고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정순 어르신처럼 심장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려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물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통조림 수프입니다. 얼핏 보면 닭고기 수프나 버섯 수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분 씨앗슈, 각종 향미료, 그리고 감미료까지 뒤섞인 화학 혼합물 한 그릇일 뿐입니다. 소비자들이 성분표를 보고 불안해할까봐 제조사들은 일부러 이름을 복잡하고 고급스럽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효모 추출물 같은 표현은 전문가처럼 들리지만 결국 혀와 뇌를 속여 맛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조림 수프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이 일일 권장량을 훌쩍 넘긴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균형 있게 잡아줄 칼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통해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신장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통조림 수프는 그 균형이 무너진 극단적인 전해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섭취할 경우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혈압과 심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수프를 피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생채소나 아보카도 혹은 호박씨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화자 어르신처럼 고혈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국물 하나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통조림은 바로 기름에 절여진 참치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생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어떤 기름에 담겼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참치 통조림은 값싼 대두유나 정제된 식물성 기름에 절여져 있는데 이런 기름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기 전에 그 기름을 따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참치의 가장 귀한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은 대부분 그 기름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기름을 버리는 순간 이 소중한 영양까지 함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참치처럼 큰 생선류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통조림 참치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물에 절인 제품을 고르거나 가능하다면 고급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순 혹은 검사 완료 표시가 있는 브랜드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냉동 참치나 신선한 참치를 직접 구입해 조리하면 중금속에 대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최진수 어르신처럼 혈관 건강을 위해 식단을 신중하게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참치 하나 고를 때도 기름 성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생선을 먹고도 몸에 나쁜 기름을 함께 삼키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통조림 면류입니다. 통조림 스파게티나 각종 면 요리. 통조림을 떠올리면 배를 채우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면은 대부분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소스는 설탕과 기름이 중심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가장 품질이 낮은 다진 고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음식이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통조림 안에 들어있어도 모양과 식감을 유지하려면 안정제와 각종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 캔 안에는 당분이 높고 영양 가치는 거의 없는 초가공 음식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10분만 투자해 신선한 파스타를 삶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뒤 치즈를 조금 얹는 것만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정호 씨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차이는 분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같은 배부름이라면 몸이 덜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각종 캔 햄 통조림 미트볼, 그리고 매운 고기 소스처럼 보이는 통조림 육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식감도 좋고 단백질도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실제로 어떤 고기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이런 제품은 품질이 낮은 부위를 기계로 갈아서 분홍색 고기 반죽으로 만든 뒤 여기에 대두 단백이나 조직화된 식물성 단백을 섞어 인공적인 육질을 만듭니다. 마지막엔 보존성과 맛을 위해 소금을 듬뿍 넣고 가열 처리와 방부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제품 겉면에 보면 특선 재료라고 써 있지만 실상은 가장 저렴한 재료들을 특별히 선별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통조림 고기는 단순히 영양이 부족한 걸 넘어서 내부 코팅에서 녹아나온 화학 물질과 반응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고기 소스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얼마든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김상호 어르신처럼 정육점에서 목초 사육한 쇠고기를 조금 사와 말린 고추와 양념을 넣고 끓이면 통조림보다 훨씬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내용물을 모르는 통조림 고기보다는 직접 만든 소박한 고기 반찬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여덟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통조림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쁠 때 간편하게 먹으려고 옥수수나 당근 같은 통조림 채소를 구입하곤 합니다. 채소는 아무리 가공되었더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조림 채소를 먹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식감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흐물흐물하거나 입안에서 부자연스럽게 뭉개지는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고온 살균 과정에서 채소가 쉽게 무르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응고제나 형태 유지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 착색제나 색상 안정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액체에 잠겨 있는 동안 채소 속에 원래 들어있던 수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국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건져 먹는 건 껍데기만 남은 채소에 각종 첨가물이 더해진 겉모습뿐입니다. 영양가는 낮고 신선함은 없고 심지어 맛도 애매한 이런 채소를 굳이 먹느니 차라리 냉동 채소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즘 내 냉동 기술이 워낙 좋아서 수확하자마자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보존제 걱정도 없습니다. 강릉에 사는 정순의 어르신처럼 식재료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통조림보다는 냉동 채소를 냉장고에 준비해두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주의해야 할 통조림은 각종 소스에 절여진 생선 통조림입니다. 앞에서 참치 통조림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고등어 꽁치 정어리처럼 미리 양념된 생선 통조림입니다. 원래 생선 자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생선이 값싼 당절임 소스에 담기는 순간 영양보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소스나 고추장 양념에 들어있는 단맛 강한 소스는 대부분 정제당 향료,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집니다. 겉보기엔 먹음직스러워도 실제로는 우리가 그 소스 한 숟가락과 함께 각종 화학 물질까지 삼키게 되는 셈입니다. 몸에 좋은 생선을 먹기 위해 오히려 몸에 해로운 것들을 같이 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무 양념도 되어 있지 않은 물에 절인 제품이나 고급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직접 기호에 맞게 조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선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고 후추나 신선한 양파를 곁들이면 풍미도 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이문석 어르신처럼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통조림의 해로움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값싼 맛을 쫓기보다는 몸이 편안한 맛을 택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디저트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달콤한 통조림입니다. 특히 연유나 가당된 농축우유처럼 보이는 제품들이 대표적입니다. 겉으로는 우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유를 증발시키고 여기에 설탕을 엄청나게 넣은 고농축 당 시럽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유제품이라 부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설탕 범벅 시럽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푸딩이나 달걀찜 같은 디저트에 넣곤 하지만 혈당에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만약 디저트에 부드러운 질감이 필요하다면 전지 코코넛 밀크 같은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안에 남는 고소함과 부드러움은 유지하면서도 혈당은 한결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통조림 식품을 밥상 위의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건강은 약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 끼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재료를 입에 넣느냐가 바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통조림에 들어있는 각종 화학 첨가물, 정제당 나트륨 방부제는 모두 우리 몸속에 쌓이는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언젠가 당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마트에 가게 되면 금속 통조림 코너는 그냥 지나치고 신선식품 코너에 좀 더 오래 머물러 보세요. 혹은 어쩔 수 없이 통조림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라면 몇백 원만 더 써서 유리용기에 든 제품을 고르시고 안에 재료와 물만 들어있는 가장 단순한 구성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입맛을 위한 존중이자 몸을 위한 책임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지민 어르신처럼 가공식품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깨어있는 선택을 통해 진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